여기서부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도의적인 책임보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셨는데요. 완전 제가 수년 동안 탄핵의 짓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입이 부르트도록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뭘 부르켰다? 뭘 보고 부르켰다라는 거야? 뭘 보고 탄핵을 인정했다라는 거야? 예,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단독 인터뷰를 보시면 완전 그 대놓고 탄핵당할 정도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셨는데요. 먼저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시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친박계를 공천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친박 리스트를 관리하고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질문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잘한 것은 절대로 질문하지 않고요, 탄핵 관련해서만 질문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거 가지고 2년형을 받은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엄청 시겁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총선에 관심 없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몇몇 사람에게 대해서는 말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을 꼭 공천해달라고 한 기억은 전혀 없다.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정무수석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당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전달한 걸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친박 간별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친박계에게 주의를 줬었는데 정말 그때 강하게 주의를 줬어야 한다는 후회도 있다. 그리고 제가 명시적으로 유승민 의원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이 제가 유승민 의원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천 파동은 제 책임이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공천과 관련해 저한테 면담 요청도 했고 전화 연결도 부탁했는데 연결되지 않았었다. 그 얘기를 제가 구치소에 들어와서 전해 들었다. 당시에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나 하고 분노했지만 누구를 탓하겠나, 그것도 대통령인 제 책임이라고 본다. 또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정무수석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당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당시 현기한 씨가 정무수석이었죠? 이 여론조사를 국정원 특활비로 조사해가지고 여론조사를 국정원 특활비로 덮어 씌워갖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현기한 정무수석에게 처벌을 받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두 사람, 윤석열, 한동훈. 한마디로 대통령은 정무수석이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 이 여론조사비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인지 당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너 문재인이 알아? 죽은 김대중이 알아? 죽은 노무현이 알아? 신이 아니고서 몰라요. 그 특활비 같은 경우는 역대 정권들 다 써왔던 거 이것도 뒤집어 씌우고 이 여론조사도 특활비로 그냥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무수석 그 현기한 씨 덮어 씌워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대통령께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모르시죠. 대통령이 신입니까? 그리고 친박 간별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친박계에게 주의를 줬었는데 이것도 모든 것을 탄핵 관련 범죄로 뒤집어 씌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박 대통령 명예회복 해달라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찬양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dim에 그 탄핵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인정했습니까? 항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터졌을 때 또 박근혜 대통령 만세하면서 그렇게 비열하게 살면 됩니까, 사람이? 여기서부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도의적인 책임보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셨는데요. 2017년 10월 일체의 재판을 거부하고 이후 법정에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일부 실수는 있었겠지만 뇌물죄로 기소되고 탄핵당할 정도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의 재판도 감수하면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어도 법원을 믿고 버틴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서 공정한 재판이나 결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재판 포기를 통보했다. 어떤 형량이 나오든 결국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다. 야, 정말 여러분 보세요. 완전 제가 수년 동안 탄핵의 짓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입이 부르트도록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뭘 부르켰다? 뭘 보고 부르켰다라는 거야? 뭘 보고 탄핵을 인정했다라는 거야? 다 조작이라고 지금 항변하고 계시는데 국어를 몰라 그 사람들은? 그거에 또 선동되는 사람은 뭐냐? 당장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읽어보세요. 걔네들이 미쳤다고 제목까지 바꿉니까? 온팡 박근혜 대통령한테 집어 씌우려다가 나중에 제목 바꾼 거 보세요. 중앙일보에서. 자, 그걸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를 통해 갖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일부 실수는 있었겠지만, 그렇죠. 대통령이 신입니까? 박 대통령이 도의적으로 지금 사과를 하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5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느냐. 실수는 인정한다. 하지만 뇌물죄로 내가 기소가 되고 탄핵당할 정도로 잘못을 절대 하지 않았다. 와우, 100% 공감하고요. 7년이 넘는 세월, 또 수십만 장의 재판 기록들을 보시더라도 탄핵 세력들이 국민들을 속이면서 선동하고 주장하고 조작했던 것들이 모조리 탄로가 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임기는요, 이제 3년 남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얘기할지 다음 달 얘기할지 1년 후에 얘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7, 80%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당이 어떻게 변절할지 어떻게 국정이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들 배지를 위해서는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판도가 바뀌는 법이에요. 그때 또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을 겁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4번이라는 초유의 재판도 감수하시면서 법원을 믿고 버텨왔지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제가 해석해드리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일주일에 4번이라는 초유의 재판도 감수하면서 법원을 믿고 사법부를 믿고 버텨왔지만, 윤석열과 김세훈 재판장이 콤비로 기다렸다는 듯이 별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을 믿을 수가 없으니 니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알아서 해. 역적 이정미 재판장의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녀린 몸으로, 여성의 몸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고 법원을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분으로 일주일에, 그러니까 법원이 주 5일 재판하니까 거의 매일매일 초유의 살인범들도 이렇게 재판을 안 하는 걸 박근혜 대통령께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여성의 몸으로 매일 재판에 참석을 했더만 중앙지검장이라는 윤석열과 주심 재판관이라는 역적 김세훈이라는 놈이 짰는지 별건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 구속을 또 시켜버리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니까 뭘 믿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을 매일매일 참석합니까? 의미가 없는데 내가 이걸 몇 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어떤 형량이 나오든 결국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거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누가 막았죠? 유영하 변호사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던가 본인이.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모든 인사들을 가로막고 있는 자도 유영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저예요? 유영하를 좋아하시는 분들 좀 정신 차리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지지하시기는 하는 거예요? 저는 수년 동안 탄핵 정국 당시 재판 기록 등 수십만 장의 판결문과 공소 내용 등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알릴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나 더 명확해졌어. 내가 들은 얘기도 있고 박 대통령 나중에 유영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아무튼 유영하 변호사라는 당신은 뭐라고 자빠졌어? 나는 뭐라고 자빠졌니? 잘 나가는 내 채널 지금 다 박살나고 구걸하면서 방송하는 사람이야. 넌 돈을 어디서 받아 그렇게 김한수를 숨겨주고 김한수한테 받아먹었어? 책 파는 거 어떻게 했어? 박 대통령 돈 드렸어? 의심 덩어리만 만들어 놓고 해결한 게 뭐 있어 당신이? 박 대통령 옆에 앉아 있으면서 박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짓거리만 하고 있잖아. 박 대통령 다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믿어보세요. 나는 이번 인터뷰를 보고 확신을 느꼈습니다. 유영하한테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무슨 유영아 변호사처럼 공천 바라고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것도 없고요. 난 유튜브가 잘 돼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실 얘기하고 그냥 거짓 없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뭘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줄 서고 알면서도 이 소리하고 선동하고 이러는 거지. 저는 초지일간 수년 동안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빵시이가 바라는 건 법치국가의 법치가 무너진 것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하고 다시금 이거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또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명하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민의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공감대를 이뤄가지고 협조를 해주셔야 후손들이 맑고 깨끗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